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냐고요.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고탕.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녹화하는 촬영 장소 이 세트가 바뀌었어요. 와,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이 파스텔 톤의 아늑한 공간, 그리고 또 진짜 말 그대로 저희 골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옥탑방이었는데 골방 신세를 면했습니다. 와, 넓어졌어요. 층고가 엄청 높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월세가 전세가 되고 맞습니다. 전세가 자가가 되듯 우리가 성공한 거죠. 맞아요. 예. 게다가 예. 이제 요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전에는 이제 홍대 부근이었다가 그렇죠. 마포.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강남입니다, 여기. 논현동입니다. 대한민국 뭐 어떤 문화의 중심, 그리고 뭐 어떤 모든 경제, 하여튼 강남입니다. 강남. 여기 논현동입니다. 물론 지하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옥탑이 아닌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어찌됐건 이렇게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한번 문제 잘 풀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형님 근데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피그말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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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들어봤는데 뭐지 이게? 이게 약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렇지. 위약 효과 맞아. 그런 느낌처럼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타인의 네.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잘한다 하면 또 더 잘해지고 할 수 있다 하면 진짜 하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잘한다 해줄 때 저희들의 실력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피그말리온 효과를 오늘 한번 기대해 보면서 네.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한테 관심 좀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발. 예, 진짜 저 관종이에요. 상식의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하나, 둘, 셋, 출발!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병원비 공짜, 교육비 공짜, 세금이 없고 결혼 시 주택 제공, 매년 생활비 1억 원 지급 등 소설에서나 나올 것 같은 지상 낙원이 실제로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우와. 바로 나우루 공화국 이야기인데요. 19세기 식량의 대량 생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산염을 원료로 한 비료였다고 하는데요.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 공화국은 섬 전체가 인산염을 함유한 인광석으로 뒤덮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광석은 바로 이것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서 나우루 공화국을 땡땡섬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산호. 맞는 거 가까운 것 같은데요. 맞죠? 약간 살짝 엇박자로 지금 네. 아닙니다 하셨어. 뭔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섬이어봤자 이 정답 또한 아주 제한적일 텐데 맞습니다. 지금. 해산물, 화산 지질. 내가 이 과학이나 역사 쪽은 진짜 약해. 다른 건 다 맞습니다. 잘하는데. 저도 알았습니다. 운석이군요. 뭐가 떨어졌다 보다. 네. 떨어진 건 맞습니다. 떨어졌어? 알았습니다. 뭐. 가끔 주차를 잘못하면 나무 밑에 테러 당할 때 있잖아요. 새똥. 정답 새똥섬. 새똥섬. 새똥섬 정답입니다. 와, 대박. 종종 우리 맞기도 하는. 이거는 진짜 되게 재밌다.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치, 어디서 그치.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또 새똥 조심하시면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아 실현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기업은 이것을 도입해 업무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직원 개인이 스스로 능동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관리자가 주도하는 직무 설계, 잡 디자인과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주어진 일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요거 회사 분야가 좀 약하거든요. 약간. 진짜 네. 나도. 딴 건 다 나는 괜찮은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맞습니다. 저도요. 다른 건 정말 자신 있는데 이 회사 쪽은 좀 잘 못하겠어. 저도 과학, 역사, 회사 요 나도. 부분만. 나도. 야, 우리가 네. 한 해가 지나면서 좀 무식해진 것 같아. 잠깐 오늘 작년 연말에
퀴즈 장난 아니었거든. 피크 올랐죠 작년 연말에. 근데 왜 피크 세뇌가 싹 되니까-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터가 좀 안 좋은가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좀 전자파가 너무 센 느낌이네요. 이거 찬스 가자. 오늘 좀 이상한데, 네, 한번 찬스 해볼까요? 찬스 가야 돼. 이건 도저히 답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저희의 이제 인간관계는 다 파악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주변인들한테 묻는 거는 이제 제가 안 보고 안 보고 뽑겠습니다. 자, 오케이. 뽑아. 옳지. 됐어, 잡았어. 문상훈이 선택한 하나, 둘, 셋. 셋, 짠! 아우 어떡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새해 덕수부터. 상훈아. 아 뭐야? 상훈이가 금손인 줄 알았는데 완전. 진짜 저희 불쌍하지도 않나요?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5글자. 알았습니다. 뭔데? 일단 써봐. 뭔데? 이게 뭐 공방에서 잡 그렇지. 크래프팅. 장인의 마음을 갖는다. 맞아. 크래프트맨. 잡 크래프팅 정답. 정답! 와, 어렵다. 넌 유튜브에 머물 친구가 아니야. 제발 딴 데서 좀 불러주세요. 제발. 넌 정말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어. 이 정도의 지식이면. 좋아. 3번 문제 주세요. 찬스 몇 개 남았지? 탄산 2개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징크스는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행동이나 물건, 사람 등을 뜻하는데요.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맞힌 팀은 경기에서 진다는 말처럼 쉬울 것 같아.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징크스라는 말은 이 새의 영어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 새는 무엇일까요? 내가 생물학 쪽은 좀 약해. 저도 강용욱 씨랑은 친하거든요. 나도 제가. 개 쪽은 네, 좀 네, 잘하는데 맞아요. 새 쪽은 잘 몰라. 정답 까마귀. 그렇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죠. 그렇지. 까마귀가 서양은요 까마귀 까치를 다 블랙버드라고 해서 걔네들 보면 재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까치 보면 또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징크스는 까치, 블랙버드 아니에요? 새 다 가. 새 다. 정답 닭. 다. 펠리칸. 정답 매입니다. 정답은 부엉이입니다. 정답 올빼미입니다. 정답은 플라밍고입니다. 홍합.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딱따구리 정답. 와우. 딱따구리가 진짜? 왜 막 쪼아서 그랬나 봐요 옛날에. 딱따구리 가운데 개미잡이라는 새의 이름이 징크스라고 하는데요. 이 새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목을 꼬아서 뱀처럼 소리를 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처럼 독특한 모습과 성질 때문에 점을 치거나 마술을 할 때 이 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징크스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새 옷을 입고 나가면 다쳐서 와요, 제가. 그게 왜 그런가를 지금 생각해 보면 새 옷을 입으니까 제가 신나니까 더 까불다가 아하.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도 좀 지켜져요 그 징크스. 요즘에는 없고. 아닙니다. 형님은 어떤 나는 징크스가 뭐 몇 개가 있는데 네. 막 영화 플랜맨처럼 사실 네. 난 아침에 샤워하고 이 현관문을 나선 순간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오. 순서가 있어요. 또 어떤 중요한 방송 앞두고는 화장실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 휴지로 손을 닦지 않고 그 드라이어로 네. 핸드 드라이어로 꼭 닦아야지만 일이 잘 되는데 또 징크스 하나 있다. 어떤 거 있어요? 항상 꽝을 잡어. 혹시 아까도 내가 고른 거였어. 정말요? 미안. 아닙니다. 다음께 생각이 안 나네요. 야 그래도 지금 네가 세 문제를 다 풀었어. 너 완전 강남 스타일이다. 와, 논현동 와서 지금 난리 났어. 노현동. 마지막 오늘 올킬 하자. 네. 오케이.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뒷부분 강의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Z세대는 1995년에서 2000년 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20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세대를 말하곤 합니다. 이들은 유년기에 IMF 구제금융과 성장기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세대로 유년기부터 불황기만 경험해 실용성과 현실성을 중시하는 세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Z세대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린다고 해서 땡땡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VR 세대.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중요시하니까 오각 세대? 너무 작가님이 너무 비웃으셨어. 작가님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경멸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휴대폰을 꺼내 드셨습니다. 야, 오늘 문제 너무 어렵다. 맞아요. 진짜로. 이게 약간 올 한 해 들어서 좀 기선제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 응. 정답 현각 세대. 조용대로 다시 가요. 거기가 더 좋았어요. 여기 뭔가 수맥이 안 좋아. 차도 지금. 많이 막히고 여기 무릎이 더 아픈 것 같아요. 2시간 걸렸어. 야, 찬스 가자. 찬스 갈까요? 응. 이제 꽉 내가 보면서 내가 또 한번 먹어.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왜요? 짜잔. 나 또 와우. 이것만 뽑는다. 저번에도 이거 뽑고. 맞아요. 어. 땡땡 세대잖아. 네. 첫 번째 글자. 네. 실. 두 번째 글자. 네. 정답 실감 세대. 실감 세대 정답. 와우! 야, 우리 척하면 척이야. 맞습니다. 실감. 실감 나는 걸 좋아해서. 야, 대박이야. 너 오늘 지금 내 문제 다 풀었어. 지금. 어, 너 천재라고 지금. 너 완전 강남 사람이야. 대통령 출마할까요? 마지막 문제 진짜 명예 회복하자. 찬스 다 썼네. 찬스 다 썼습니다. 무조건 한 번째. 오케이. 저희한테 화이팅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그렇습니다. 학명은 학술적인 이름을 말하는데요. 학명을 만들 때에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이거나 라틴어화한 말로 써야 된다는 것인데요. 생물의 종만큼이나 다양한 학명들이 있는데요. 개복치의 학명은 몰라몰라, 까치의 학명은 피카피카라고 합니다. 1999년 포스텍의 남홍길 교수는 노화와 장수 연구에 주로 쓰이는 한해살이 풀인 애기장대의 돌연변이 종에 학명을 붙여주었는데요. 한글 발음을 그대로 이용한 재미있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풀의 학명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한해살이 풀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좀 기원을 하면서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도록 살라고? 아니에요? 오래도록 죽지 말라고.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정답입니다. 아니, 거짓말! 거짓말! 오래 아니, 살아. 이분들 무슨 뭐 라임하네, 랩하네, 이분들. 오래 살아. 대박이야. 우리 라틴어 이름 하나 짓자. 맞아요. 한번 지어줘. 너가 아이디어가 풍부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잘해. 야, 대박이다. 말을 잘해? 말을 잘해. 상훈이는 뭐가 있을까? 너무 말랐어. 말라깽이. 비싸이로 막가네. 비싸이로 막가.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뼈만 남아. 뼈만 남아. 앙상리우스. 앙상해. 앙상훈. 앙상우. 내가 앙상이줘라. 실감 플러스 세대,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리는 밀레니얼 Z세대를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실감 세대는 실감나는 경험을 선호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이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실감하는 세대를 말하죠. 밀레니얼과 Z세대는 디지털의 공기 속에서 태어났다 할 만큼 인터넷과 모바일에 친숙합니다. 그만큼 자극에 많이 노출된 세대죠. SNS를 눈으로 보고 음악을 귀로 듣는 단순하고 간접적인 자극은 너무도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단순 자극이 아닌 경험과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체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VR 카페와 방탈출 게임을 즐기는 세대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은 실감 세대의 특성을 잘 반영한 새로운 문화 형식이죠. 또 다른 예로는 보헤미안 랩소디의 광풍을 들 수 있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를 모르는 2030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것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퀸의 명곡들을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 상영관이 효과를 미친 것이란 분석을 내놨는데요. 보기만 하는 영화가 아닌 떼창을 즐기는 새로운 관람 형태는 실감 세대를 저격하기에 충분했을 것 같네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놀이와 라이프, 소비 등은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바꾸고 있죠. 당신은 실감 세대인가요? 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은요. 맞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실 새로운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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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저희 방송 해야 돼서 네네. 사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급하게 네. 보셨군요, 급하게. 근데 확실히 네. 자세가 편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요. 항상 바닥에 앉다가 네. 오늘부터는 좀 강의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봤어요. 네. 그래요. 오늘 저희 둘을 위해서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좀 거시적인 주제예요. 거시적인 사실. 근데 주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게, 주제 자체가 경험 산업의 시대가 온다. 이거든요. 경험. 네. 아마 이 경험 산업이라는 게 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요. 뉴스에서 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주말에 어디 가려고 하면 차 엄청 막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항 혹시 가보셨어요? 네네네. 평일에 가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음. 저 경기가 안 좋다는데 다 어디로 놀러 가는 걸까? 그러니까 정말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이 이동하는 요즘 세대를 이동의 시대라고 여행의 이동. 시대라고 불러요. 전 세계 액티비티 시장이 140조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액티비티. 맞아요. 네, 상대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이 긴 한국조차 52시간 근무제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가용 여가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경기가 어려워도 거기에 쓰는 돈의 액수 또한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액티비티 회사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여기 어때나 야놀자 같은 회사들이 숙박 앱으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에 광고 트렌드 보면 다 액티비티 시장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숙박 앱이죠. 숙박 앱조차 요즘에는 자사의 모델을 그 숙박이 아니라 트립이라는 액티비티 모델로 완전히 변환을 했거든요. 그리고 글로벌리 그 액티비티에서 넘버 원, 투를 차지하는 Get Your Guide나 아니면 클럽 같은 클럽. 그런 네, 사이트가 네, 있습니다. 아마 해외 가실 때 사용하실 네, 네, 거예요. 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소프트뱅크로부터 5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펀딩을 받으면서 이쪽 시장이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롭게 도래한 이 경험 산업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의 밀레니어들 혹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거나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경험의 시대와 나의 일을 연결시킬 건지 네, 그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바뀐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맞아요. 시대상 연결 구조를 좀 보면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지식정보 사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때는 주변에 사실 정보가 중요했어.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 그 시대 이후에 서비스 경제 사회가 온 거예요. 사실 그때 사회에서는 주변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뭐가 있지? 뭘 먹지? 항상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래서 개인의 인터레스트가 중요한 시대였다면 이제는 관심 연결 경제 사회로 들어오면서 아, 정말 개인의 이 익스피리언스 이제 묻는 질문들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뭐 하지? 아마 아이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이랑 뭐 하지? 나 이번에 휴는데 뭐 하지? 그러니까 다 뭐 하지를 묻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숙박 앱이나 배달 앱을 통해서 뭐 먹지? 나 어디에서 자지? 이런 질문들은 해결이 됐죠. 네. 근데 해결되지 않은 뭐 할까? 뭐 할까? 뭐 하지? 그런 질문들이 마주하면서 이제 확실한 경험 산업이 도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할 것들이 제한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너무 많고 또 정보를 더 빨리 접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재밌대. 그런 얘기들 때문에라도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 식당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목요일 밤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면은 네. 토요일 맞아. 그걸 보고 토요일 아침에 가면은 이미 줄이 엄청 서 맞아, 있고 맞아. 액티비티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맞아. 이게 사실 그 세대의 변화랑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퀴즈에서도 푸셨지만 이제 실감 세대라고 우리가 실감 부르는 세대, 지금의 네. 밀레니어들.
과연 밀레니얼은 뭐가 다른 거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사실 제가 딱 봤을 때 이제 우리 세대는요 살다가 인터넷을 만난 세대거든요. 저 아닌가요? 저 밀레니얼. 밀레니얼인가요? 저 네, 밀레니얼. 그러면 네. 이렇게 나눠서 좋겠다. 우리 둘은 살다가 인터넷을 만났어요. 맞아요. 그때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고 신세상이었죠.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 밀레니얼은 원래 디지털의 공기 속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가 디지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현실 공간이 우리가 인터넷을 만났을 때처럼 그런 엄청난 익사이팅과 호기심이 드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고요. 아. 원래 온라인상에서의 연결의 가속화는 오프라인에 영향을 미쳐요. 사실 우리가 커피숍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커피숍 이렇게 많기 전에 어디 가셨었어요, 혹시? 빵집. 빵집? 너무 이거 밀레니얼 대답이 아닌데요? 우리 이분은 아버지인데? 그 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 속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속에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지만 커피숍은 엄청 많고 그 속에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감 세대는 현실 공간에 열광하고 이렇게 좀 나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방탈출 카페 왜 가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돈을 몇만 원씩 주고 방에 갇혀? 도대체 이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실감나는 경험 자체가 이들에게는 우리가 인터넷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몰입 경험을 선사하는 겁니다. 애초에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네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네. 이름으로 인해서 나는 나이가 든 세대라는 게 증명이 돼버렸네요. 사실 이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 실감 세대들을 위한 현실 공간에서 압도적인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그 대체 현실 게임 회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스크랩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인사이드 오페라라는 그 공연은요. 이 오페라 하우스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페라 하우스에 가면 당연히 어떤 오페라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 컨셉의 구조 자체가 관람객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페라를 연주해야 되는데 악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주를 할 수 없어요. 당신이 이 악보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 거대한 오페라 하우스 내에서 악보를 찾는 여정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에 그 여정을 완성을 하면 이제 오페라를 연주해 준다던가. 제가 한 달 전에 런던에 있는 시크릿 시네마를 그 직접 경험하러 다녀왔었는데요. 굉장히 거대한 산업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 카지노 로얄이었어요. 007 아시죠? 네. 그러면 이 런던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다가 거대한 물류 창고 같은 걸 지어 놓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카지노 로얄의 영화 한 편의 그 세트장처럼 되어 있어요. 오, 재밌겠다. 네, 그런데 그런 곳에 정말 내가 수트를 입고 가고 여자분들은 사실 드레스를 입고 남자분들은 턱시도를 입고 지하철을 타세요. 그래서 저는 영국 사람들은 저런 드레스나 턱시도가 다 집에 하나쯤은 있구나.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영화의 한 장면이 연출이 되고 그곳에서 정말 포커를 치시는 분도 있고요. 배우와 완벽하게 섞여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뭔가 하이라이트 씬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총격전이 일어나고요. 돈가방을 든 사람이 도망을 가고요. 그래서 파이널 장면이 끝나면 거대한 그 커튼 막이 열리면서 한 3,0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연 좌석이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 다 같이 앉아서 카지노 로얄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럼 그 볼 때 이제 배우들이 나오고 거기에 나왔던 자동차나 소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실감나게 내가 단순히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거죠. 대표님 여쭤볼 게 네. 있는데 우리나라 민속촌에서도 네네. 그런 컨셉을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네네. 이제 그냥 예를 들면 알바생인데 네네. 그런 역할을 캐릭터를 부여를 하고 거지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네. 디즈니랜드에서도 드레스를 입은 직원분한테 애기들이 물어보면 네. 저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고 네. 그 몰입을 해서 이 동심을 안 깨주기 맞아, 위해 맞아. 신데렐라인데 유리구두 어딨어 이러면은 그리고 같이 좀 찾아줄래 그런 것도 약간 이런 요소를 반영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굉장히 그 초기 버전에 아주 초기 이렇게 버전인 레벨로 거죠. 나누면 낮은 수준의 아주 RPG 저렙이죠. 캐릭터와 같은 거고요. 사실 우리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이 캐릭터가 있다라고 해서 인터랙션 하는 정도는 사실 몰입의 수준이 굉장히 낮잖아요. 같이 떨어지죠.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머시브 극인 몽타주 세퀀스라는 연극이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극을 내가 보러 관객으로 갔는데 바로 공연을 5분 앞두고 여배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난 연극을 보러 갔는데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환경의 목격자이다. 그래서 함께 좀 이게 어떤 상황인지 펼쳐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배우의 죽음과 관련된 것을 내가
ICT 기기인 앱과 어떤 기술, AR 등을 활용해서 그걸 풀어야지만 그게 파이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돼야 극도의 몰입이 일어나면서 이 경험 산업의 대표 주자인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어요. 공연도 이렇게 새롭게 진화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기서는 경험이 불가능해, 인터랙션이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정말 최전선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송도 사실 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시청을 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미디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넷플릭스에 밴더스네치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저 한 7번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7번 가려는 데 보고 하셨군요. 싶어갖고. 맞습니다. 나는 네. 한 2번? 네. 그래도 여기는 실감 세대세요. 밴더스네치를 알고 계시잖아요. 몰라요. 사실 네.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러셨어요? 사실 넷플릭스에 있는 한 편의 시리즈 중에 한 편의 영화였는데 네. 미디어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할 정도로 개봉 1주차 만에 4,500만 계정이 시청을 했거든요. 쌍방향이에요. 네. 쌍방향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상황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선택한다? 아니다. 우리 올드 제너레이션을 선택한다. 내가 선택을 하는 나의 행동에 의해서 다음 결론이 달라지고요. 또 다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 계정은 굉장히 여러분이 같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1억 명 정도가 봤다라는 추산이 있을 정도로 이 정도면 넷플릭스 계정을 가진 사람의 70%가 시청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와, 지금 제가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몇 달 전에 네. 국내 맥주 광고를 기자들 앞에서 상영을 하는 그 행사를 진행을 맡았어요. 네네. 이게 말해도 되나? 하여튼 그 광고용 영화 이름이 아오르비야, AORB야. 되게 웃긴 게 보통의 행사는 그 광고를 상영을 하고 어떠셨어요?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끝인데 네. 기자들한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 머신을 나눠줘요. 네. 그리고 자기들도 몰라. 기자들이 많이 선택한 걸로 계속 결론이 가는 거야. 너무 황당해. 저는 제 입장에서 황당했어요. 맞아요. 뭐야 이게? 이게 재밌는 거야? 뭐야? 했는데 그게 완전 시대를 반영했던 그쵸. 그런 마케팅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고 나한테 기억됐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최고의 마케팅이자 최고의 컨텐츠죠. 네, 기억되니까. 그래서 우리 방송도 언젠가는 한번 체험형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나 오늘 너무 중요한 걸 배웠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꼰대가 돼갔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그게 뭐가 재밌을까? 그들의 모든 거를 부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 또한 무언가를 즐기면서 자랐던 세대고 그게 그들과 내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니까 네. 이제 확실히 이해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선택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되는 것에 기회가 있고요. 앞으로의 시대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일단 의자가 편안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제너레이션이 있어서 사실 두 가지 시각을 다 볼 수 있었어요. 와우.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누가 뭐래도 네.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강의의 기회가 주어지신다면은 저희가 더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까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꼬리공상 다음 주에 더욱더 핫하고 혹한 내용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즘 스타일로 인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원하는 진행자를 보라고 그러고 나 따로 하고 너 따로 할래? 네, 그래도 좀. 그래봤자 어차피 한 화면에 보일 거 아니야. 맞습니다. 원래대로 하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